1학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선생님 맞추니까 좀 한 거죠? 네, 지금 선생님 지금 시간이 10시 3분인데 11시 22분까지 8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기도존을 적절히만 하겠어요. 자세히도 하지 않고 자세히는 하지 않고. 이번 논제가 뭡니까? 논제 어땠어? 괜찮았어? 어려웠어? 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요새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네. 선행학습금지법 지지한다라는 것으로 토론한다면 어떨까? 이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논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논제가 좋은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자기의 생각만으로 다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보기는 쉽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논제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자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시간 누가 되십니까? 네. 자, 시작합니다. 인론에 앞서 용어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용어 처리를 들다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처리 일찍 듣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안의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뭔가 사달라고 볼테면은 부모님은 힘듦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철이 들어서 뭔가 사달라고 조이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 뭔가 돈벌것을 찾아서 가정 형편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이거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제재는 크리스마스 날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선물을 사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서 직접 구두 닦기를 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처리된 아이들이 동생을 바쁜 부모님 대신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렌지 나무에서도 제재의 누나와 형이 어린 제재와 동생이 루이스를 마치 엄마처럼 동생들을 씻겨주고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제재의 형제들이 철이 들지 않았더라면은 아이들은 되게 부모님께 많이 의존했을 거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을 맞벌이를 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36초입니다. 작전 시간 1분 있습니다. 얼마요? 1분 36초요. 사준 이유는 제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실업자라는 것을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아버지가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말로 대신 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준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재가 철이 들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미안함을 선물로 대신 살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스스로 뭔가를 일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일 1분 4초입니다. 반대쪽에는
먼저 찬성 측에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 것이 부모님께 대신 선물을 드린 것이 철이 들어서라고 말하시고 또한 부모님께 사드린 게 철이 없었다면 사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거는 제재의 잘못이었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못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그런 방법을 썼다면 그거는 다 애들이 철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측 의견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어야 한다에 대하여 저희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찍 세상의 부정적임을 알면 세상에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해서 괴로워할 수 있다. 세 번째, 친구들과 철없을 적에 추억을 만들 수 없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은 고정호 토론자가 말씀하겠고 저는 첫 번째 나이에 맞지 않는 일찍 세상의 부정적임을 알아서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철이 들다 보면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신문과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신문과 뉴스에는 정치인들의 각종 비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부정적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속에 내가 이 사회는 썩은 날을 인식하게 되면서 아이가 부정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분 48초입니다. 작전 시간 1분이었습니다. 앞서 신예린 토론자가 그 아이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부정적인 면을 알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알고 무조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회 문제랑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런 나쁜 사람들을 내가 커서 이렇게 저런 비리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신해서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에 따라 사람이 바뀌면서 만약에 그렇게 다짐을 해서 가도 거기에 있는 비리들의 돈의 유혹에 끌려서 그 아이가 더 부정적인 아이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막 보면 계속 옆에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 부정적이 될 수 있고 그 예로 저 옆에서 막 친구가 막 좋다 하면 막 좋아질 때도 있고 기분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들어오면 부정적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사회 문제로 관심을 가져야 그 문제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두운 면을 안다고 해서 다 나쁜 애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쁜 점이 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된다는 무조건이 아니라 좀 거의는 되겠죠. 생각 마치겠습니다. 1분 49초입니다. 기차 조절 저희가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야 된다는 것에 찬성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철이 든 아이들은 철이 덜 든 아이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반 아이들은 제전에 담임 선생님이 못생겼다고 꽃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지만 철이 든 제전은 담임 선생님이 못생기셨지만 착하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꽃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꽃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47초입니다. 작전 시간 1분이었습니다. 이유 좀 다시 말해봐. 두 번째 이유 뭐라고? 찬성하는 이유 두 번째 말했지?
철이 덜든 아이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작전 시간 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세인 제일 먼저 발언했지. 자, 이유 첫 번째가 뭐였죠? 그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이들을 편히 키울 수 있다. 이건 누구 입장인가? 부모님 입장이죠. 논제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이들이죠. 아이들인데 그 논제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 입장이 부모님이라면 적절한가? 논제에서 아이들을 논했으면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 첫 번째도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유 첫 번째가 틀린 건 아니지만 아쉽다. 자, 서연이 맨 처음에 논제 1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나름 말했어요. 왜냐? 어떻게 말하냐면 해달라고 한 것 고치면 부모님이 힘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었어요. 이 발표 순서는 좋아요. 첫 번째 이유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 내지 논증하고 간단했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고 대체로 그냥 예를 막 서둘러 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말하면서 말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제재는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동생을 잘 챙겨줍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가 뭐해? 두 번째 이유라는 건지 아니면은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을 편히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해달라는 거 하면 고치지도 않고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생을 잘 챙겨줍니다 했으면 이게 두 번째 이유인지 아니면은 첫 번째 이유에서 첫 번째 설명, 즉 해달라면 해달라고 막 고치지도 않고가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동생을 챙겨줄 것이 그에 대한 두 번째인 건지 헷갈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돼요? 좀 칠판에 쓰면 나가나.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할게. 두 번째 동생을 잘 챙겨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지 아니면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두 번째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내용적으로 보면 뭐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아니죠.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부속 설명이에요. 근데 이걸 한참 동안 내가 들여다봐야 알아. 그럼 듣는 사람 짜증나죠. 이해하기도 그래요. 이 안내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란 말은 여기서는 쓰질 말든가 쓰려면은 잘 알아듣게 해줘야 돼. 자, 고종우가 교차조사 했죠. 뭐 말했는가? 선물 이야기를 했죠. 선물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신혜림이가 또 선물 이야기를 했죠.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서연이가 여러 가지 말 중에 선물 말을 했어요. 그래야 고정우가 선물에 대해서 질문했어. 그러니까 예림이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은 말의 전개는 그렇게 나가야 돼. 즉 서연이가 입론했으면 그에 대해서 고정우가
이의를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의를 잘 제기했든 못했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의를 제기해. 그러면 이의 제기한 걸 바탕으로 예림이가 반론을 하는 거야. 예림이가 반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즉 서연이가 입론하면 정우가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으면 예림이가 그걸 바탕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계속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예림이가 잘 이어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서연이가 말한 게 여러 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이들을 편히 키울 수 있다죠. 근데 정우, 아이들은 편히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었지. 큰 틀에서 보면. 예림이도 결코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아이들을 쉽게 편히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야. 서연이가 말한 것 중에. 그에 대해서는 예림이도 말하고 정우도 말을 하지 않고 예림이도 말하고 정우부터 그걸 이야기를 해. 전공을 해야 돼. 전공. 근데 조그만 이야기를 문제 삼았어. 서연이가 세 가지 이야기 있으면 세 가지 다 대응을 해야 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두 가지 이야기 있으면 두 가지 다 대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인면접부서에서 교수님이 세 가지를 물어봤으면 왔는데 내가 한 가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야 되겠어요. 뭐라도 하여튼 간에 대충이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입은 아직 멀었으니까 다른 거. 서술지 시험 보지. 서술지 시험 보는데 세 가지가 나왔어. 하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대충이라도 써야 돼. 백지로 내야 돼. 대충이라도 쓰면은 부분 점수 나올 수도 있죠. 다른 애들 거의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면 아주 좀 엉터리라도 1점 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응을 해야 돼. 하나 다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한서연이가 입론했고 신혜림이도 입론했지. 근데 입론이 찬성과 반대쪽이 다르다고. 입론은 말이 입론이지 입론 더하기 반론이에요. 우리가 화장실 가잖아. 화장실 가서 화장만 해. 화장 손도 씻고 그러잖아. 영변도 보고 그러잖아. 그렇듯이 입론은 입론 플러스 반론이야. 그래서 서연이가 맨 처음에 발언하는데 서연이는 발언할 거 있어 없어? 없죠. 맨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서연이는 100% 입론이야. 근데 예림이는 말은 입론이지만 반론 플러스 입론이야. 먼저 서연이 말에 대해서 고정우의 교체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론부터 해야 돼. 근데 하긴 했어. 예림이가 선문 하긴 했는데 선물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핵심을 반론해야지. 핵심이 뭐야? 아이들 편히 키울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입론은 입론 플러스 반론인데 항상 반론을 먼저 해야 되겠지. 응? 그 다음에 저쪽에서 입론 누가 할 차례죠? 이제 누가 입론할까? 조금 이따. 도현이가 할 거잖아. 조금 이따. 했어? 했네. 도현이가 했죠. 도현이도 뭐부터 해야 돼? 반론부터 해야 되는 거야. 예림이의 말에 대해서 반론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입론은 반론 플러스 입론이야. 그런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달라. 찬성 측에서 입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반론 측은 반론을 더 많이 해야 돼. 응? 찬성 측은 입론을 더 많이 하고 반론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찬반 역할이 달라.
이것은 세계적으로 똑같이 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식으로 해. 모든 게 지금 국제화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서연이가 교차조사했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 신혜림이 말부터 살펴보고 신혜림이가 반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 차려들면 세상을 일찍 알게 돼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에 이어서 한세연이가 교차조사하는 거야. 일찍 처리된다고 해서 세상을 일찍 알게 되면 무조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아니, 무조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비리를 보고 나는 그들과 달리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생각은 좋아. 그렇죠? 반대 측에서 아까 주장할 때 그럴만 했죠. 세상을 알게 되면 세상이 부정적인 게 더 많나 긍정적인 게 더 많나 부정적인 것 같으면 더 많은지 어쩐지 몰라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물든다 이 말이야.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죠. 저쪽에서 말하기를 아니다. 그걸 보고 그걸 개혁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도 맞죠? 그래서 한서연이가 바른 내용은 좋은데 방법을 질문식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서연이냐? 네, 신임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일찍 쳐들면 세상이 일찍 알아서 부정적으로 된다고 말했지요? 네, 그러겠지. 그러면 무조건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좀 말이 커서 조금 부드러운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뭐든이라고 할까? 모든 아이들이 다 부정적으로 될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신현이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겠죠? 뭐라 답변하겠지? 네라고는 답변 못하겠지. 또 물어보는 거야.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그러면 신현이가 또 더 곤란해지겠지.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뉴스나 신문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만 꼭 있을까요? 뭐라고 그랬지? 따라하지 않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어린이는 없을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신인이가 곤란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임도연이가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야. 임도연이가 뭐라고? 자기 측 한서연과 반대 측 신혜림 사이에 주고받았던 교차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찬석적 주장을 하는 거야. 네, 앞에서 교차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세상이 부정적인 면을 빨리 안다고 해서 결코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인간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 비리와 부정을 보고 그것을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단히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다시 예림이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서연이가 문제점을 파헤쳐 놓는 거야. 파헤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도연이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측 주장을 반론을 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임도현이가 발언했죠. 자, 임도현 맨 먼저 뭐부터 한다고? 임도현이 아니라 임론한 차례인데 임론인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 반론부터 해야 된다고. 누구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돼? 신혜림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지. 조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근데 임도현 반론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발언 없었고 뭐 말했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했어. 우리 찬성 측이 이 논제를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뭐라고 했지? 반론이 없었어요. 입론이 쉽겠어요? 반론이 쉽겠어요? 입론이 쉽죠. 왜? 입론은 집에서 준비해 온 거야. 입론은 나도 좀 잘할 수 있어. 그러나 반론하면 엄청 어려워. 네, 상대방 말을 듣자마자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펴야 되니까. 그래서 토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분 스피치나 뭐 연설이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는 막 말 잘한다고, 말 빨리 한다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을 막 쏟아낸다고 해서 토론 잘했다고 합니다. 말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토론 잘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 발언 내용을 어떻게 잘 분석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론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 내지 증명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그래서 토론은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시간 되셨어요? 네. 네. 몇 분? 15분 45초. 그러면은 지금 10시 33분이거든. 우리가 마쳐야 될 시간이 여유가 아직. 아까 살이 드는 애들보다 덜 든 애들이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예를 들듯이 다른 아이들은 하지 않는 것을 처리 든 아이들은 좋은 의미로 다른 아이들한테 걸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꽃 드린 거는 그때 선생님이 먼저 제자한테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걸 알고 빵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꽃을 준 건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이 잘 대해주고 꽃을 가져오기 못생겼다고 꽃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자는 못생기셔도 꽃을 가져오기. 만약 제재랑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이들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1분 10초입니다. 박수. 님께 꽃을 드린 것은 철이 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애들이 충분히 꽃을 그 선생님이 먼저 자신에게 빵을 사려고 돈을 주셨으니까 다른 애들도 충분히 철이 안 들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저 두 번째는 또 다른 시각은 철 든 아이들은 어떻게 또 다른 시각을 가졌는지도 또 다른 시각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견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측 두 번째 관점은 자신과 알맞지 않는 생각을 하여 자신이 더 괴로울 수 있다입니다. 이야기 속 제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철이 너무 일찍 들어 어려운 단어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고 또한 어려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여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단어를 너무 많이 생각하자 제재도 고민이 많아졌고 또 형에게 형에게 어려운 단어를 그만 생각하라고 꼬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친구들과 철없이 놀던 추억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이 든다는 것은 어른이 자신의 또래 나이보다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그 친구들이 하는 장난들은 재미가 없고 뭔가가 유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같이 장난에 어울리지 못하여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또한 그렇게 놀다가 혼나고, 그렇게 놀다가 즐겁고 혼나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추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을 해서 괴로워진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장면을 생각하는 게 꼭 나쁘는 것입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자신의 뇌 그 크기에 알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약간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얼른 생각을 해서 자기가 더 호의력이 풍부해지고 더 아는 게 많아지면 그럼 좋은 거예요. 어려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아는 게 많아지진 않고, 그렇다고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벌써부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니까 자신이 더 괴로울 수 있겠죠. 하는 것부터 말할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쩌고 하다가 어떤 다른 시각입니까? 임도연. 다른 아이들 안 하는 것을 합니다. 신예림 묻기를. 선생이 먼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안 좋은 거 알고 빵 줬습니다. 임도연. 그래도 다른 애들과 달리 선생이 못생겨도 빵을 갖다 주고 뭐 어쩌고 했습니다. 선물 이야기네. 빵으로 선물 갖다 준 이야기네. 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지금 오간 교차조사는 번줄기에 대한 논란이에요? 아니면 잔가지에 대한 논란이에요? 잔가지에 대한 거죠. 근데 내가 말하기 쉬워서 번줄기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 선생님보다 하라고 하면 잘 하겠어요? 네, 선생님도 잘 못하는 거야. 네. 되도록이면 번줄기에 대해서 논란을 해요. 그 다음에 고정 입론했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재가 꽃 갖다 드린 것은 철 안 들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럴 것 같네. 꽃인가 빵인가? 꽃인가? 그러면은 찬성 측에서 얘를 도연이 무엇 쓰고 있는가? 응? 무엇 쓰고 있었어? 찬성 측에서 얘를 더 좋은 예를 찾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고정호가 이렇게 말했어. 두 번째, 다른 시각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정도 반론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아까 신예림 같이. 뿐만 아니고 안도연이도 이어서 이제 입론했지. 아니, 교차조사구나. 다시 안도연이 빼고.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반론이 약해. 고정호도 반론 조금만 했고, 임도현이는 아까 반론 안 했고, 또 누구냐, 신혜림이도 반론 불충분하다 그랬지? 예, 전부 반론이 불충분해. 당연한 거죠. 토론을 얼마 해봤어요? 안 해봤지? 예, 앞으로는 반론을 잘 하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머리를 핑핑핑핑 돌려야 돼.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지. 분석력이 길러지고 종합력이 길러지고. 학교에 수업할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 그냥 듣기만 하죠? 선생님 말을 분석하고 그럽니까? 선생님 말을 하고 문제점을 찾고만 그럽니까? 반론을 생각하고. 생각 안 차나 이거지? 수용만 해. 그러니까 너의 사고력 길러지진 않아. 그러니까 자꾸 토론식 수업을 말하잖아. 토론식 수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신혜림이가 교차조사 할 때 빵 이야기 했는데 이거 전줄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그랬죠. 이번에 임도현도 마찬가지. 아니, 취소. 다시 말할게. 자, 임도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반대측은 주장하기를 어려운 단어, 깊게 생각하기, 이로부터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 알고 구사한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러네. 아까 반대측 이야기 할 때는 어린애가 말이야. 어린애가 같지 않는 아주 깊은 단어, 어려운 단어를 생각하고 어려운 걸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린이답지 않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막 차원 높은 철학책을 읽는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중학생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죠?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학생이 막 철학책을 읽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아주 철학적인 천재성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 막 어려운 철학책을 즐겨하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도현이가 뭐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구사한다는 게 꼭 나쁩니까? 질문하시면. 그런데 단인제 문제는 아까 신혜림이가 교차조사 할 때의 문제점 같이 잔줄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내가 지도적으로 한 걸 요약하면 이거야. 첫째, 반론을 잘하자. 그 다음에 잔줄기를 따지는 것보다 본줄기를 따지도록 노력하자. 물론 두 가지 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작전 시간에. 부모님, 애들이 철이 든다며 부모님이 편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이들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이므로 의견이 수용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안에 그 동생을 잘 돌봐준다고 했는데 충분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에 생각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꽃 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더 좋은 이해였으면 좋겠습니다. 40초입니다. 앞서 그 반대쪽 팀이 반박한 것에 대한 것을 아까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른 아이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점이 틀리다고 했는데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여기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직 철이 덜 든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것만 봅니다. 선생님이 예쁘면은 좋은 선생님이고 못생기면 나쁜 선생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재는 철이 약간 들었기 때문에 저 선생님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성격이 상냥하고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고 아무리 예쁘더라고 학생들한테 막대하고 성격이 나쁘면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측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대측의 의견은 세상에 부정적인 면을 알면은 부정적인 것을 영향을 받아서 물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면을 안다고 해서 항상 그것에 물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그걸 고쳐가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려운 단어를 알아가지고 자기 나이에 알맞지 않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단어를 알고 그걸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풍부해지고 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그 단어를 알아가는 과정이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철이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철이 든 아이들이라고 해서 꼭 자기 또래와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또래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놀려고 했을 때 철이 든 아이가 그거를 막고 오히려 착한, 좋은 방법으로 놀자고 아이들이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1초입니다. 일단 그 제재가 그 선생님에게 그것은 한서연 토론자가 선생님이 상냥하고 착하기 때문에 꽃을 준 거라고 했는데 진정하게 철이 들었다면 자신을 가르쳐 준 걸로 감사하여 그 상냥하고 못되고 예쁘고 못생겼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꽃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제재에게 빵을 사고 돈을 안 주셨다면은 제재는 아마도 선생님에게 꽃을 드릴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이 일찍 들어서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머리는 복잡해질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자기 생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그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보면은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그런 것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인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철이 들면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게 돼서 추억을 쌓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위험한 행동을 막는다는 철이 든 아이가 한서연 토론자께서는 그 자신이
그 철이 든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막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험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만약에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약간 철이 안 들었을 때만 하는 친구를 놀리거나 뭐 그런 장난은 꼭 그런 장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찬성 측 의견을 정리하자면 먼저 철이 들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들지 않을 수 있고 철이 든 아이들은 동생이나 동생들을 돌봐줄 수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봐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초입니다. 자, 네 토론자들 마지막 정리 발언 들어봤는데 정리 발언이 그 전의 본론 내용과 같아요? 새로운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다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정리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론에서 이야기해진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반에서 전부들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에서 말했던 것 되게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다시 요약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요약 강조도 해야 되죠. 요약 강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의 확대야 또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든가. 근데 이것도 그래. 말이 쉽지 이거 거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논술문도 마찬가지. 논술문 마지막도 요약 강조죠. 근데 요약 강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시각의 확대, 새로운 의미 부여 이런 거거든. 그래서 본론보다 오히려 논술문에서 매집만 쓰기가 더 어려워요. 매집만은 거의 잘 쓰는 사람 없어요. 토론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정합을 할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한테 하라 그래도 거의 잘하기 어려워. 못해. 자, 그래서 정리 발언은 여튼간에 본론에 대한 요약 강조만 하면 안 돼. 뻔한 이야기잖아, 그지? 다 들었는데 새롭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논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폭을 한번 넓혀봐. 지금 우리는 생애는 어린이 생애도 있고 청소년 생애, 청년, 중장년, 노년 시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반대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 우리 삶에서 가장 추구한 게 뭐겠어? 행복이죠. 행복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세대마다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달라야죠. 노인의 삶에서 노인들이 삶을 추구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과 같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어린이도 어린이들이 삶과 행복과 추구할 점이 달리 있어야 됩니다. 그 성장과 인생의 과정마다 적절한 것이 있고 그 적절한 그 연령대에 맞는 행위를 하고 사물을 접하고 그래야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다운 것이 일찍 철이 드는 것보다 어린이다운 것이 더 어린이에게 행복한 일이고 철이 일찍 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등등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어린이만 봤는데 전 인생으로 확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선행학습금지법이 요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왜 이와 같은 주장하겠습니까? 미리미리 뭐든지 미리미리 한다고 결코 좋은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빨리빨리를 추구하다 빨리빨리를 이제 우리는 아직 덕목으로 보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철이 일찍 든다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시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행학습금지법을 찬성 측에서도 또 활용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행학습금지법인데 이걸 금지를 하고자 해도 선행학습 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러겠죠. 자, 이와 같이 법으로 금지하는 것마저도 선행, 미리 하려고 합니다. 미리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측에서 말했듯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이 일찍 들므로써 어쩌겠죠. 그러니까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플러스 해가면서 정리반을 해야 된다. 어떤 명구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반을 할 것도 새롭게 생각을 해와야 돼. 정리반할 때 할 걸 생각해서 아껴놨다가 정리반할 때 이렇게 딱 보여줘야지. 자, 그렇다고 여러 가지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많죠. 이 토론을 여러분들 잘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토론 시간을 대체로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2, 3분 동안 안 보고 발언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대 학생들 2, 3분, 2분도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 발표 못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했습니다. 자, 이름 좀 한번 볼게요. 우리 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도연이 어머니. 이렇게만 해. 그 다음에 한서연이. 서연이가 제일 오래